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 채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정말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느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당신을 밀어내는 경험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바로 당신을 거부하고 관계를 망치고 멀리 밀어내려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거리가 생기는 순간 상대를 깨끗이 잊고 돌아설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달콤한 사랑 노래나 낭만적인 고백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조용한 집착, 내면의 갈등, 그리고 감정적인 혼란 속에서 당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되고 동시에 그들 스스로는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고요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절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을 뒤쫓아올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남기고 간 그 에너지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분노가 아닌 평화 속에서 품위를 지키며 떠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도 원망 대신 존엄함을 지키며 떠나간 사람만큼 회피형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때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밀쳐진 경험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성숙한 당신의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의 무관심과 마주해야 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생각이나 할까 궁금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단순히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혼란과 상처, 아픔을 명료함과 성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바꾸어 나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회피형 인간이 왜 특정 유형의 파트너에게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내면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회피형 인간은 본래 차가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이 메마른 것도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홍수 앞에서 압도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친밀감, 꾸밈없고 필터링되지 않은 깊은 관계는 그들이 온 세포로 갈망하는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기 위해 산소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숨을 쉴 때마다 공황에 빠지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겪는 감정적인 삶입니다. 그들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줄 단 한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현실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방어기제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들은 문을 닫고 물러서고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당신이 너무 강렬하다거나 감정적이라거나 혹은 너무 쉽게 마음을 연다는 핑계를 대며 갑작스럽게 관계를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강렬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가 요구하는 그들 자신의 취약함입니다. 그들이 비밀스럽게 집착하는 파트너는 연애의 밀당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척 연기하는 사람도
매력이나 감정적 거리감 뒤에 숨는 사람도 아닙니다. 회피형 인간은 바로 그들을 자신의 감정적 한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당신처럼 굳건하고 감정적으로 일관되며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거리두기에 흔들리지 않고 관심을 구걸하지 않으며 사랑의 부스러기를 애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당신 앞에서 그들은 진짜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낭만적 끌림을 넘어서 그들은 자신이 온전히 읽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맨얼굴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단했던 마음의 갑옷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을지라도 관계 안에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지독하게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치거나 잠수를 타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한 영혼 수준의 친밀함은 단지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후에도, 침묵이 흐른 후에도, 차가운 어깨너머로 당신을 외면한 후에도 그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생각합니다. 인간의 정신은 감정의 강렬함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특히 논리를 뛰어넘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영적인 공명, 그런 종류의 연결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깨뜨릴 수 없는 거울, 무시할 수 없는 잔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절실히 원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파괴해버린 바로 그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으로 피상적인 관계로 스스로의 주의를 돌리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가벼운 만남들 속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영혼은 언제나 진실을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된 감정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그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진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면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잘려나간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환상통처럼 당신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진짜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사람을 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는 에너지는 바로 자신을 쫓아오지 않았던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착은 논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조에서 태어납니다. 회피형 인간은 감정을 칸칸이 나누어 서랍 속에 넣어두고 삽니다. 그들은 억압과 거리두기를 통해 감정에 압도될 위험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합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연결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당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관계, 즉 위협적이지 않고 안전한 관계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분리 상태를 방해하지 않는 평온한 감정의 풍경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은 거의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내면은 감정적으로 죽어있는 관계들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온전히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는지,
항상 무언가 어긋난 느낌을 받는지 의아해합니다.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결코 감정적 공명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좋지 않지만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연기하지 않지만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존재로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만이 회피형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들의 거짓된 통제감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들을 대할 때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를 혼란시키는 에너지의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열정과 동일시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요합니다.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줍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석처럼 당신의 감정적 중력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당신과 계속 함께한다면 자신이 변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마음을 닫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요 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어쩌면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옳은 사람이어서 평생을 피해왔던 자신의 일부와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아무리 돌을 던져도 깨지지 않는 거울입니다. 당신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바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당신을 떠나 다른 관계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무엇을 놓쳤는지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도 괜찮고 어느 정도의 화학작용도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새로운 사람이 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은 압니다. 영혼은 진정한 공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은 일종의 감정적 영양실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비춰주지 못합니다. 감정의 주파수가 다릅니다. 모든 것이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으며 의미 없는 움직임만 가득합니다. 바로 그때 집착이 시작됩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스며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내심과 안정된 에너지를 기억해낼 것입니다. 당신을 밀어냈을 때 당신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이 멀어졌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신성한 영역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 부재의 메아리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선택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이 기꺼이 주고자 했던 그 감정적 풍요로움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회피형 인간은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무언가를 느끼게 해준 뒤 아무런 드라마 없이 떠나간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들의 갑옷 아래, 차가운 내면 아래에는 그들이 필사적으로 끌리는 감정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성숙함, 불편함을 남에게 투사하지 않고 감당하는 능력, 존재감,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 감정적으로 조율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건강한 경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는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비반응성, 긴장 상황에서 이성을 잃고 소용돌이치지 않는 희귀한 특성, 그리고 영혼의 공명,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알려지고 느껴지는 그 감각. 이것이 바로 회피형 인간이 비밀리에 집착하는 파트너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모습을 이전에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서도, 과거의 연인에게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서도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당신은 그들 내면에 잠자고 있던 갈망을 깨웠습니다. 굴복 없는 감정적 안정에 대한 갈망, 연기 없는 진정성에 대한 갈망, 통제 없는 연결에 대한 갈망을 말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파트너와 어떻게 함께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감정적 도구가 없습니다. 우아하게 감정적 친밀감을 다루도록 양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후퇴합니다. 때로는 예고 없이, 때로는 설명 없이, 때로는 이제 막 마음을 여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밀어낸 바로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이 익숙했던 감정적 패턴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감정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청사진을 뒤흔들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안락한 영역 속으로 사라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부재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래된 메시지를 스크롤하고 당신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위를 맴돌며 당신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는지 궁금해합니다. 모든 새로운 관계를 그들이 잃어버린 당신과 비교하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채우지 못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연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변화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과거 속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연결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오래 침묵을 지켜도 그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새벽 2시에 장문의 마지막 문자를 보내며 극적으로 떠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문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느낄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을 억지로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별은 어떤 논쟁이나 추격, 감정적 호소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회피형 인간은 그들이 밀면 당신이 당기고, 그들이 차가워지면 당신이 더 노력하고, 그들이 거리를 만들면 당신이 그 간극을 메워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공백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었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진정한 연결의 부재와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얕은 대체물들, 새로운 데이트, 다른 사람의 관심, 반복되는 일상으로 스스로를 분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속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새로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가슴 속의 초조함, 일시적인 쾌감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노래를 듣거나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치거나 당신처럼 웃는 사람을 볼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밀어낸 것의 무게가 온몸을 덮칩니다. 당신이 제공했던 것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거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페르소나, 방어기제,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거짓된 이야기가 아닌 그 너머의 진짜 그들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았고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까지. 그 기억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희귀하고 진짜였으며 당신이 그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기를 거부하는 동안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버려왔는지를 비춰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과의 이야기를 되감기 시작합니다. 연대순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졌던 당신의 말 한마디, 조금 길게 느껴졌던 당신의 눈맞춤, 예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당신의 미소. 그 순간들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 하지만 감정의 질감이 다릅니다. 대화는 피상적이고 감정적 친밀감은 부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갈망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당신을 잃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온전히 가진 적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있던 그 자리에 함께 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달립니다. 문자로, 전화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조용히,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 예고 없이 당신의 기억이 덮쳐오는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필요성을 깨달은 감정적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삶의 진실성과 존재감, 그리고 평온함으로 들어섰을 때 당신은 단지 사랑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멈춘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더 높은 자아를 위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숨는 자아가 아니라, 감각을 마비시키는 자아가 아니라 느끼는 자아 말입니다. 당신을 잃은 것은 그들이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을 잃은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억을 계속해서 되갚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쫓아다님으로써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그들의 집착을 얻지 않습니다. 당신은 쫓고 싶은 모든 충동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을 때, 당신의 자아가 설명하고 싶어 할 때, 평화를 지킬 때, 침묵을 처벌이 아닌 보호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애쓰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 대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그들에게 쏟아붓지 마십시오.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을 멈추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삶을 의미로 채우고 평온함을 되찾으십시오. 무관심이 아닌
감정적 주권을 체현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들이 처음 끌렸던 바로 그 모습, 고요함, 진실성, 존재감을 되찾을 때 역학관계는 완전히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감정의 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걷고 있고 성장하고 있으며 치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영혼 깊이 그것을 느낍니다. 집착은 현실이 됩니다. 그들은 단지 파트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울을, 이전에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감정적 안정을, 온전했던 사랑에 접근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회피형 인간은 겉으로는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가면 아래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상징했던 것에 시달립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 속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명료함 속에 뿌리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 깊이를 피하기 위해 벽을 쌓은 사람에게 그 명료함은 끔찍한 거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자신의 모든 부분을 비춥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억압된 두려움, 조용히 보여지기를 간청하는 사랑받지 못한 자아의 모든 버전을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도망친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분열이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성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연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을 때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관심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며 떠나간 사람의 존재감이 남긴 메아리입니다. 물론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잃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틀렸고 무언가를 느꼈으며 두려웠고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몰랐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준의 취약함은 감정적 혼돈을 피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그 대화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당신의 말, 당신의 평온함, 쫓기를 거부했던 당신의 태도, 한치의 쓴맛도 없이 돌아설 수 있었던 당신의 능력을 곱씹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될 수도 있었던 자기 자신의 버전에 대한 접근권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작업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고 발굴하고 촉발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놓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거울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문턱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패턴을 넘어 진화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에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가며 누군가에게 그들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평화를 위해 움츠러들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당신을 사랑하려 했던 모든 사람을 뒤흔들게 됩니다.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존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누군가가 통제나 두려움, 조종 없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깨달음. 그것이 그들의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제 그들은 멀리서 어쩌면 가짜 계정으로
의미 없는 대화들 속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당신의 빛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당신의 감정적 중력을 멀리서 느낍니다. 당신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 없이 나아갔다면, 굳이 마무리가 필요 없이 치유되었다면, 당신은 그들이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주권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을 가장 큰 상실입니다. 관계나 명칭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 당신의 평온, 당신의 빛에 대한 접근권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당신이 느끼게 해주었던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는 깨달음. 당신이 더 노력해서가 아니라 당신은 애초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진실의 여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조용히 집착하고 영원히 기억하며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당신이 받아주지 않을까 봐서가 아니라 당신이 되어버린 그 사람과